안녕하세요. 과학 멘토입니다. A. 파동의 간섭, 파동의 중첩, 문제풀이 할게요. 605번. 다음은 파동의 성질에 대한 설명이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파동이 합쳐질 때 합성파의 변위는 무슨 원리에 따라 중첩이죠. 중첩의 원리에 따라서 변위의 합과 같다 나와 있고요. 두 파동이 만나 중첩되었다가 분리될 때 서로 다른 파동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본래 파동의 모양을 유지한 채로 유지하는 성질을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하죠. 용어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606번 그림은 두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두 파동이 중첩되었을 때 중첩된 파동의 최대 변이 구하라는 거니까 6cm와 4cm를 합치면 되겠네요. 10cm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607번 그림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순간 모습이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중첩된 파동이 분리된 후의 모습을 찾으라는 거예요. 원래 모양 그대로 가겠죠. 서로가 파동의 독립성 때문에. 그래서 16이 왼쪽으로 갈 거고요. 10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다. 원래 진폭 그대로. 그 그림 찾으라고요.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608번 그림은 파장, 진폭, 진동수가 같은 두 파동 PQ가 있고요. 서로 반대로 다가오고 있죠. 진동수가 0.5Hz로 똑같다고 나와 있고, 자 속력을 구해봅시다. 자,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고요. 그지? 자, 진동수가 지금 얼마나 나와 있다고? 0.5로 나와 있다고. 파장은 4m죠. 여기도 4m 똑같습니다. 4m. 따라서 속력은 2m/s이 되겠습니다. 1번 답이고요. 그러면 초당 2m를 진행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1초 후 5m 지점에서 어떻게 되겠니? 자, 1초가 지나게 되면 2m를 이동할 거니까 P 파동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Q 파동도 1초에 2m를 갈 거니까 2m 이동하면 이 점 2m 왼쪽으로 2m 이동시키면 되는 거잖아. 모양이 겹치죠? 그러면 여기서 보강이 일어나죠. 그래서 마루와 마루가 겹치니까 진폭이 2배로 뜨겠네요. 이렇게 2m가 뜨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1초 5m 지점에서 중첩된 파동의 진폭은 몇 미터라고? 2m라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림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파동 A, B의 어느 순간 모습이 나와 있고 A와 B의 속력이 5cm/s로 같다고 나와 있어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609번. 자, 파장을 구해야 되네. 자, 두 칸에 10이죠. 두 칸에 10. 한 칸, 두 칸이 10cm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파장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파장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네요. 그래서 한 칸이 5니까 5, 4, 20이 되겠네. 파장은 20cm고. 마찬가지겠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똑같이 이것도 20cm네. 20cm. 파장은 20cm로 같죠. 같은 게 맞는 말이고요. 자, 우리가 진동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기 때문에 진동수는 파장분의 속력이 돼요. 자, 파장이 20cm고요. 속력이 5라고 나와 있으니까 20분의 5가 진동수가 되겠죠. 그래서 0.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25Hz가 맞습니다. 디귿 A와 B가 중첩된 합성파의 최대 변이는 당연히 A 파동의 마루 2cm, B 파동의 마루 1cm가 합쳐지면 최대 변이가 3cm 뜨는 게 맞죠. 맞는 말이네.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10번. 자, 30cm인 지점의 변이가 처음으로 최대가 된다잖아. 자, 30cm는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자, 처음으로 최대가 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라는 거니까
자, 속력은 5cm 세기예요. 초당 5cm 간다고. 여기 마루와 마루가 겹치면 최대 변이가 되겠죠. 그럼 마루가 몇 칸 가야 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가야 되잖아. 한 칸에 5cm거든. 네 칸 가면 몇 초 걸리는 거야? 4초 걸리는 거야. 마찬가지죠. 이것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가는 거니까 이놈 또 4초. 그러니까 4초 뒤에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최대 진폭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4초라고 쓰시면 답이 되겠죠. 611번. 그림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파동이 0초일 때 모습이 나타난 거고, 두 파동의 주기가 2초로 같죠. 파장도 같죠. 간격이 똑같네. 이렇게 주기 같고 파장 같고. 속력 구해볼까 친구들. 자,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잖아. 주기가 2초라고 나와 있고요. 파장이 간격이 4cm죠. 4cm. 그래서 2cm/s다. 그러니까 둘 다 파동이 초당 2cm 간다는 이야기잖아.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지금 x0 이 가운데 원점이잖아. 여기서 합성되었을 때 변이 시간 그래프로 이 위치에서 변이를 표시하죠. 어차피 아래 위로 진동할 거란 말이지. 그죠? 자,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물론 그려봐도 확인이 되고요. 어차피 파동과 파동 사이 거리차가 똑같죠. 거리가 똑같다는 거는 경로차가 0이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중심에서 경로차가 0이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한다? 보강 간섭하겠다는 이야기. 매우 중요하죠. 일단은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자, 보강한다는 거는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제자리에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1초 뒤에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1초 뒤에는 2cm 이동하잖아. 그러니까 왼쪽 파동을 2cm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림을 잘 그려야 되겠네. 대충 이렇게 되겠죠.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2cm 이동하게 되면 한 칸 가겠죠. 한 칸 이런 식으로. 그러면 1초 뒤에 아직 안 만났거든. 1초 뒤에는 아직 안 만났어. 그럼 1초까지 변이가 없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1초 뒤에 만나기 시작하는데 밑에 일단은 골과 골부터 보강하잖아. 그러면 자, 중첩되더라도 주기 안 바뀌죠. 파장 안 바뀌거든. 그러니까 파장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진동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미끌려가지고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아래부터 중첩이 되어서 골과 골부터 중첩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원점 지점에서는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게 무한 반복한다는 이야기 아니야? 뭐 그림 충분히 그릴 수 있겠죠. 합성되더라도 주기 안 바뀌죠. 파장도 안 바뀌어요. 그것만 좀 기억하세요. 파동의 간섭 612번. 자, 파동의 간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자고. 기읍, 두 파동이 보강 간섭하면 당연히 보강했잖아. 합성파의 진폭은 커지고 당연한 거고. 니은, 위상이 서로 반대인 파동이 중첩되잖아. 당연히 상쇄하죠.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한 파동의 골과 다른 파동의 골이 중첩되면 당연히 보강이죠. 아래로 보강이잖아. 상쇄가 아니고 보강이 떠야 되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13번. 그림 가와 나는 파장, 진폭, 진동수가 같은 두 파동이 중첩된 간섭이고요. 딱 봐도 가는 보강이고 나는 상쇄죠. 그래서 보강이고 상쇄의 그림이네. 기읍, 가는 보강이 맞고 나는 상쇄 간섭이잖아. 진폭이 제로가 맞죠. 디귿, 두 파동의 마루와 골이 만나면 서로 위상이 반대거든. 당연히 상쇄가 맞아.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만 다 답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614번. 그림은 파장, 진폭, 진동수가 같은 두 파동.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죠. 자, 주기가 4초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주기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속력을 먼저 구해볼게요.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기 때문에 주기가 4초고요. 파장이 4m죠. 4m. 따라 속력은 1m/s이 되겠다. 초당 1m씩 간다는 이야기야. 제가 속력을 왜 구하는 거냐면 주기만 가지고 이동을 잘 못 시키더라고, 친구들이 해보니까. 속력이 좀 편할 수는 있지. 그래서 구해놓는 거예요. 자, 3초 후에 A점에서 보강이 일어날지 상쇄가 일어날지 그림을 그려도 알 수 있고 그림을 안 그려도 알 수가 있긴 하죠. 먼저 그림을 그려볼까. 자, 3초니까 1초에 1m 가잖아. 그럼 P부터 3초면 3칸이 가야 될 거니까 3칸 이동하면 이놈 3칸 가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Q도 3칸 갈 거니까 1칸, 2칸, 3칸 가니까 이제 Q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Q의 파동은 마르고 P의 파동은 골이니까 당연히 보강하는 게 아니고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상쇄 간섭하는 거지. 틀렸다. 상쇄 간섭인 거예요. 그죠? 니은 틀린 표현이고 5초 후에 B의 변이를 보자고요. 5초를 이동하면 되잖아. 5초 이동해볼까? 5칸 가면 되지. 여기서 1칸, 2칸, 3칸, 4칸, 5칸 가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P의 파동이고요. Q도 5칸 가면 되는 거잖아. 1칸, 2칸, 3칸, 4칸, 5칸 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겁나 귀찮죠?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고. 그럼 B점도 상쇄하죠. 왜냐면 마루와 골이 만났잖아. 여기도 상쇄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P와 Q가 중첩된 합성파의 파장은 원래 파장과 변하지 않죠. 원래 파장이 4m거든.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 그려서 풀어도 되고요. 바로 풀 수는 있죠. 어떻게 풀 거냐면 이건 뒤에서 자주 쓸 거니까 한번 보세요. 경로차로 풀 거라고. 경로차로. 자, 경로차가 0이거나 경로차가 뭔지 다 아시죠? 람다거나 2람다. 파장의 정수배가 되면 보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람다, 그 다음에 2분의 3람다 이렇게 가죠. 반파장의 홀수배를 하잖아. 이러면 상쇄를 하게 되죠. 경로 차이가. 이 경우는 위상이 똑같은 파동이 중첩됐을 때 이야기고 위상이 서로 반대면 이게 반대의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지. 결과가. 그럼 봐봐봐. 현재 이 파동과 이 파동이 위상이 반대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 반대 조건을 가지고 풀고 A점은 거리가 똑같죠. A점은 경로차가 0인 지점인 거야. 굳이 안 그려봐도 그러니까 뭐 하겠니? 상쇄하겠죠. 얘는 이게 위상이 반대이기 때문에 바로 상쇄야. 바로 틀렸고요. B점도 볼까요? 자, B점은 거리 차이가 4m잖아. 4m, 파장이 4m거든? 그럼 한 파장 뜬다는 이야기야. 여기도 뭐 해야 돼? 상쇄해야 돼. 상쇄인 거야. 굳이 안 그려도 알 수 있는 거지. 그죠? 원래 그려보라 문제가 되는데, 그지? 굳이 안 그려도 알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물결파의 간섭 615번. 그림은 두 전파원 S1, S2 막 치고 있죠? 진폭과 파장이 같은 두 파동을 동일한 위상, 같은 위상으로 때린다고. 동시에 딱딱딱딱 때린다. 같은 위상으로. 그럴 때 점이 다 표시되어 있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P를 볼까? P. 뭐 P는 굳이 경로차를 안 따져도 지금 골과 골이 보강한 거잖아. 점선이 골이거든. 점선이 다 나와 있어 여기. 그러니까 골과 골이 보강하면 당연히 보강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S1, S2에서 진동수만 2배를 했대. 자, 우리가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데 속력 일정하죠. 왜? 매질이 변하지 않잖아. 이것만 2배 했대. 2배. 그럼 당연히 파장은 2분의 1배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Q 지점은 그렇다 하더라도 S와 S2의 경로차가 0인 지점이잖아. 경로차가 0이면 무조건 보강인 거야.
그래서 상세가 될 수가 없어. 무조건 보강해야 돼. 경로차를 보는 거야. 틀렸지? 자, 그 다음에 아래에서 두 파동의 경로차를 구해보자. 자, S1에서 거리가 얼마냐면 이게 한 파장이고 이게 반 파장이죠. 그래서 1.5파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S2에서는 이게 한 파장, 이게 한 파장, 두 파장이 되죠. 2람다. 그럼 차이가 경로차잖아. 2람다 빼기 1.5람다니까 당연히 반파장 2분의 1람다가 맞죠. 그래서 뭐 한다? 상세 간섭한다고. 방파장의 홀수배, 반파장의 홀수배면 무조건 상세 간섭. 경로 차이가. 경로차를 하셔도 되고 거리차를 하셔도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차이가 그렇다고.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616번 그림은 두 전파원 S1, S2에서 진동수와 진폭이 같은 물격파를 같은 위상이 중요한 거야. 같은 위상으로 때렸다잖아. 뭐 점 잘 나와 있고요. S1과 S2 사이의 간격이 6cm래, 6cm. 파장을 바로 구할 수 있죠. 이게 6cm라잖아. 이게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이거든. 그럼 세 파장이 6cm라는 거는 한 파장이 몇 cm라는 거야? 2cm라는 거지. 파장은 2cm야. 바로 풀 수 있고요. 자, A와 C를 볼까요? A는 점선과 점선이 만났거든. 가면 골과 골이 만났으니까 당연히 A는 보강이고요. A 보강이야. 그 다음에 C를 보자. C는 실선과 실선이 만났다는 거는 마루와 마루가 만났다는 거잖아. 이것도 보강이죠. 둘 다 보강이야. 그럼 진폭 커지지 뭐. 보강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S1과 S2에서 B까지 거리 경로차를 구해보자고. S1에서 거리는 한 파장 반파장 그래서 1.5파장이고 S2에서 거리가 한 파장, 두 파장이네. 그럼 차이가 몇 파장이냐? 2분의 1파장이라는 이야기잖아. 파장 2cm거든. 잡아두면 1cm가 맞죠. 맞다고. 아주 쉽죠? 기읍과 니은과 디귿 답이 됩니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17번 그림은 시간 t0일 때 두 전파원 S1, S2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진폭, 같은 파장으로 파동을 만들었다잖아 지금 그죠? 파장도 같고요, 주기도 같아, 속력도 똑같단 말이야, 그지? 그럼 문제 풀어보자고요. Q에서 Q를 볼까? Q는 점선과 실선이 만났잖아. 점선이 골이고 실선이 마루거든. 당연히 무슨 간섭이야? 상쇄 간섭이야. 그게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T0일 때 수면의 높이는 P에서가 Q에서보다 높다. 볼까? 낮다. 자, Q는 상쇄잖아. 매 순간 수면이 똑같아.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P는 지금 골과 골이 만났잖아. 밑으로 볼록이라고. 이게 P라고, P. 그러니까 높이는 P가 Q에서 낮잖아. 밑에 있잖아, 높이가. 진폭이 아래로 뜨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네. T0일 때 중첩된 물결파의 변이는 Q가 R, Q도 봐야 되네. 아, Q는 봤지. R을 봐야 돼, R을. R은 지금 뭐다? 실선과 실선이 만났거든. 마루와 마루가 보강한 거야. 이 순간. 그럼 위로 볼록이겠죠. 이게 R이야. 그럼 Q가 R에서보다 큰 건 아니죠. 낮아야 되는 거니까 틀린 거지. 됐죠? 그럼 현재 리를 보면 R에서 수면의 높이는 2분의 T일 때보다 높다. 주기가 T래요. 그럼 현재는 R이 여기란 말이야. 그럼 주기가 T라는 거는 이놈이 내려갔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데 T초 걸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한 주기가 T니까. 그럼 2분의 T일 때는 당연히 반 내려갔죠. 여기 있어야 돼, 여기. 가장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야. 아래로 볼록. 그러니까 이게 2분의 T점이고 이 점이 T점인 거야. 주기가. 그래서 2분의 T일 때보다 낮아야 되는 거지. 높은 거 아니지. 낮잖아, 변이가. 틀렸다.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1번입니다. 618번 그림 칸은 두 전파원 S1, S2에서 같은 진폭과 같은 위상이 중요한 거야. 만들었죠? 파장 똑같고 속력 다 똑같아요. 그런 것만 만드니까. 그죠? 그 다음에 위치 잘 나와 있고, 그림은. 해석해 봅시다. 기읍. P점을 볼까? P점. P점 지금 점선과 점선이 만났거든. 그러니까 골과 골이 만났어. 그러면 상쇄가 아니고 뭐 한다는 이야기야? 보강을 한다는 이야기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Q까지의 경로차를 계산해 보자. 전파원 S1에서 Q까지 거리는 한 칸, 두 칸이죠. 두 파장이죠. 2람다고요. S2에서 거리는 한 파장, 반 파장, 그래서 1.5파장이 되죠. 차이가 2분의 1 람다, 반 파장이잖아. 그래서 맞는 거라고. 이해되시겠죠? 자, R을 볼까? 시간의 지남에 따라 R에서는, R은 어떤 지점인 거야? R을 한번 보자고. R은 지금 마루와 마루가 만났죠. 그럼 보강 지점이네. R은 보강 지점인 거야. 현재는 위로 볼록이거든. 그럼 이놈은 제자리에서 위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겠죠. 아래로 갔다가 이거를 무한 반복한다고. 와리가리 이해하시겠니? 무한 반복한다고. 보강 지점인 거니까. 그러면 이제 밝기는 어떻게 변할 거냐면 우리가 바라보잖아. 눈으로 바라볼 거 아니야. 그럼 위에서는 위로 볼록이니까 빛이 모인단 말이야. 이렇게. 밑으로 볼록일 때, 아래로 볼록일 때는 빛이 퍼진단 말이지. 들어오면 그지. 그러니까 밝고 어두운 무늬가 반복해서 나타나. 그러니까 보강 지점은 반짝반짝 거린다고. 물결치면. 근데 상쇄 지점은 가만히 있거든. 걔 상쇄니까 가면 색깔 변화가 없다고. 그대로 있어.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보강 지점은 반짝거려. 반짝반짝? 나 색깔이 바뀐다고. 빛의 세기가 달라진다고. 그게 반짝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빛을 간섭하잖아. 빛을 간섭하면 보강에서 무조건 밝단 말이야. 반짝이지 않다. 계속 밝거든요. 거기는. 상태는 어두워. 근데 물결파를 간섭하게 되면 물결파 출렁이잖아. 출렁임에 따라서 빛이 반짝반짝거린다고. 빛의 세기가 달라진다고. 그것만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혹시 헷갈릴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도 질문했어가지고 애들이.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5번입니다. 619번 그림 칸은 두 전파원 S1, S2에서 같은 진폭과 서로 반대의 위상이 중요하죠. 서로 반대로 때린 거야. 위상이 반대로. 그러니까 반파장 차이 나게 때린 거지. 전파원에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S1과 S2 사이 거리는 8m라고 나와 있어요. 그지? 그럼 바로 파장 구할 수 있겠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8m래. 그럼 이게 한 파장, 오씨, 잘 안 보여. 두 파장이잖아? 두 파장에 8m라고. 그럼 파장이 얼마나 이야기야? 4m란 이야기지. 파장 구했어. 그 다음에 그림 나는 P와 Q 중 한 점의 변이를 나타낸 거네. 나를 보니까 뭘 하고 있는 거야? 보강 간섭을 하고 있거든. 그럼 P는 지금 상쇄 간섭이거든. 왜냐면 마루가 골이 만났잖아. Q가 골과 골이 만났으니까 Q가 보강이거든. 그럼 이거는 Q점을 찍은 거야, 그죠? 그러면 중첩되더라도 파장과 주기는 변하지 않을 거니까 주기 4초는 고정인 거야. 그래서 주기는 몇 초라고? 4초라고. 그럼 속력은 바로 구했죠. 주기분의 파장일 거니까 당연히 1이 되겠죠. 1m per sec이 되겠다. 맞는 표현이고. 자, 그 다음에 가에서 S1과 S2로부터의 경로차를 구해볼까? 자, P점은 이까지 한 파장이죠. 두 파장. P점은 두 파장 간격이고요. S1에서 P점은 S2에서 P점은 한 개 두 파장. 이것도 두 파장이죠. 그럼 차이가
0이 되고요. 경로 차이가. 자, Q점 볼까? S1에서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세 파장 거리가 되고요. S2에서는 한 파장, 반 파장, 1.5파장이 되죠. 그러면 QS의 경로차는 1.5파장이 된단 말이지. 0과 1.5는 다르잖아. 그래서 같지 않다. 틀렸다. 디귿은 틀렸죠. P의 변이가 아니고 Q의 변이를 나타낸 거예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경로차가 보통 반파장의 짝수배를 하는데 그냥 0, 람다, 2람다 정수배로 가게 되면 이게 보강 조건이고요. 2분의 1람다, 2분의 3람다 이렇게 반파장의 홀수배로 가면 상쇄가 되죠. 이거는 어떤 조건일 때야? 위상이 같을 때 이야기야. 근데 위상이 반대면 위상이 서로 반파장 차이 나죠. 반파장 차이 나게 때리게 되면 중첩되게 되면 무조건 이 관계가 반대가 되는 거야. 반대. 이게 심화로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반대. 원래 보강할 자리에서 뭐 한다고? 상쇄한다고. 원래 상쇄할 자리에서 뭐 한다고? 보강한다고. 그지? 그것만 좀 기억해줘. 나머지는 뭐 실제 문제가 다 쉽게 풀 수 있게 나오긴 하거든. 요즘에 물리가 많이 쉬워져가지고. 그래서 굳이 안 외워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텐데 혹시 내신이니까. 그래서 외워보라는 거야. 620번. 그림은 진동수와 진폭이 같은 물결파를 같은 위상으로 계속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서 발생시켰다잖아. 자, P점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고.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그럼 P점의 경로차가 얼마야 지금? P점에서 거리 차이, 경로 차가 얼마냐면 10m 빼기 8m잖아. 그래서 2m가 난다고 이렇게, 그죠? 근데 상쇄 간섭했으니까 당연히 경로차가 뭐랑 똑같아야 돼? 반파장의 홀수배 2분의 1람다거나 2분의 3람다거나 2분의 5람다거나 2분의 7람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상쇄하려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물결파의 파장으로 가는 걸 찾아보자는 이야기잖아. 찾아보자고. 만약에 첫 번째 경우 경로차는 2는 고정이고요. 2분의 1람다가 된다면 람다는 얼마가 돼야 돼? 4m가 돼야 돼. 그러니까 파장이 4m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4m 있죠? 체크하시고. 두 번째를 볼까? 2m가 2분의 3람다가 되어도 상쇄하죠. 그러면 얼마가 돼? 람다는 3분의 4m가 되죠. 이거 있잖아. 맞죠? 세 번째 볼까? 경로차 있는 고정이고요. 2분의 5람다가 되죠. 그럼 파장 얼마가 돼야 돼? 5분의 4m가 돼야 돼. 없죠? 그럼 이 사이에 1이 있는 거 아니야? 1은 될 수가 없죠. 왜 이 사이에 1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지금. 2m는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2m도 안 된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가능한 파장은 니은과 리을밖에 없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소리의 간섭 621번. 그림은 두 스피커에서 같은 소리를 발생시키고 있어. 같은 소리란 말은 위상도 똑같고 다 똑같다는 이야기야. 그냥 그게 다 포함된 말이지. 그 다음에 A 지점은 보면 두 스피커에서 A 지점 사이 거리 같다는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는 거는 경로차가 0이라는 이야기지. 맞죠? 거리차가 안 나잖아. 가면 경로차 0이 나는 거는 A에서 뭐 한다는 이야기야? 당연히 보강 간섭하겠죠. 자, 소리가 보강되잖아. 진폭이 커지면 소리 크기가 커지는 거야. 더 세게 들린다고. 그래서 기역 A점에서는 보강이 맞고, 자, 니은 A점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잖아. 이동하면 당연히 이 경로차가 생기죠. 여기서 이까지 그치, 거리 차이가 생긴다고. 어이씨, 죄송, 잘못 껐네.
이 길이 같으면 이만큼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간격만큼. 그러니까 거리 차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리차가 생긴다는 거는 상세 간섭도 생기고 보강도 생긴다는 이야기야. 계속 생긴다는 이야기야. 그럼 계속 생겨. 그래서 당연히 있겠죠. 우리는 계산할 수 없지만 있는 건 확실한 거잖아. 그죠? 디귿. 소리의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A 지점과 첫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사이의 간격은 멀어지나 더 가까워져야 되죠. 한번 볼까? 좀 지우겠습니다. 자, 공식을 써도 되는데 공식은 교과 과정을 벗어나니까 일단 해석을 해보자고.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속력이라는 거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잖아. 속력은 일정하단 말이야. 지금 매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진동수를 증가시켰다고. 그러니까 파장은 작아지죠. 그러니까 원래보다 파장이 작아지면 묻는 게 뭐냐? 이 보강과 보강 사이의 간격 또는 상세와 상세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지 묻는 거잖아. 넓어지는지 좁아지는지. 그걸 해석해 보자고. 그지?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파장이 1m였다고 가정하자. 원래 파장이. 그럼 이제 만약에 영희가 여기 서 있다 치자고. 여기 서 있어. 그러면 뭐니? 자, 경로차가 이만큼 발생하겠죠. 됐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경로 차이가 3m라고 할게요. 그럼 경로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보강의 영역이라는 거는 0이거나 0은 제외하고 오른쪽이니까 람다거나 2람다거나 3람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파장이 1m니까 이 3m 경로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파장이 1m, 2, 3이 3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3개의 보강 지점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니? 그런데 만약에 파장이 줄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원래 1m였는데 0.5m로 줄었다고 하자고. 그러면 이 한 파장이 0.5가 되고, 두 파장이 1이 되고, 세 파장이 1.5, 네 파장이 2, 다섯 파장이 2.5, 여섯 개가 3이잖아. 무려 2배 더 들어가죠. 같은 경로차 안쪽에, 이 안쪽에 보강이 2배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 그래서 간격이 좁아진다고. 보강과 보강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죠. 물론 상세와 상세도 좁아지는 거예요. 다 좁아진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해석하라고 낸 문제야. 이렇게 해석하라고. 물리원 과정에서. 그럼 공식은 어떻게 쓸 것인가? 외워놓으면 문제 풀긴 편하긴 하지. 한번 볼까? 이 사이 거리를 D로 본다고. D. 스몰 D. 그 다음에 이 거리 있죠. 이 거리를 L로 본다고. L로. 그 다음에 A가 보강이잖아. 그 다음 보강이죠. 그러니까 보강과 보강 사이의 간격을 델타 X로 본단 말이야.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 델타 X 이 간격은 D 거리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 L 길이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파장에 비례하는 공식인 거야. 그치? 이 간격이라는 거는 보강과 보강 사이의 간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상세와 상세 사이의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고. 따라서 공식을 외우면 왜 편하냐면 파장이 작아지잖아. 이 파장이 작아지면 이 간격도 작아지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간격이 멀어지지 않고 작아져야 된다는 걸 바로 유추할 수 있고 이걸 모르게 되면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니까 이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공식은 좀 편하다. 근데 원래 문제는 취지는 그치 이렇게 해석해보라는 이야기 아니겠니 친구들. 그래서 한번 잘 공식 외우는 거 추천드리죠. 추천. 나중에는 다 공식으로 쓰겠습니다 친구들. 622번. 자, 그림과 같이 Y축에 놓여있는 스피커 S1, S2에서 위상이 같고 파장이 람다인 소리가 발생. 같은 소리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A점은 보강을 하겠죠. 경로차가 0일 거니까. 근데 문제는 B에서 두 번째로 소리가 가장 작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친구들.
B가 상쇄를 하는데 두 번째 상쇄 지점이라는 거지. 두 번째의 상쇄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경로차를 구하는 거죠. 경로차를 델타를 하거든. 첫 번째 상쇄는 2분의 1 람다가 떠야 되고, 경로차가. 두 번째 상쇄는 2분의 3 람다가 떠야 되거든. 그래서 두 번째 상쇄 지점이기 때문에 경로차가 뭐가 떠야 된다? 2분의 3 람다가 떠야 돼. 이게 답이야. 아주 간단하죠? 623번.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의 두 꼭지점에 놓인 스피커 A와 B에서 진동수가 340Hz인 소리가 같은 위상으로 나오고 있죠. 자, P에서는 뭐 한다는 거야? 상쇄 간섭한다고요. Q도 상쇄겠죠. 대칭점인 거잖아. 그래서 P가 상쇄면 당연히 Q도 상쇄가 돼야 돼. 가운데 점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보강이지 뭐. 거리가 똑같으니 경로차가 0인 거잖아.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풀자고. 소리의 파장 구해야 되잖아.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데 속력은 340이라 나와 있고요. 진동수 340이죠. 340Hz거든. 곱하기 람다. 파장은 1m가 되죠. 맞는 표현이야. 자, 2번. Q에서는 보강이 아니고 상쇄가 일어나야 되잖아. 틀렸어. 자, AB에서 P까지 거리, P까지의 경로차는 당연히 상쇄 간섭이니까 반파장의 홀수배가 맞죠. 이것도 다 아시죠? 앞에서 계속 했으니까. 4번 중요하네. 자, A와 B에서 발생하는 소리 위상이 서로 반대래. 위상이 반대면 조건이 반대로 가. 원래 O점에서 보강을 하잖아. 위상이 반대로 뜨게 되면 당연히 O에서 뭐 한다? 상쇄를 한다고. 이거 다 아시죠? 앞에 다 했던 거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인 거예요. 5번. 자, 5번과 6번을 보게 되면 이제 공식을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둘 다 해볼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의 간격이 스몰 d, 이 길이가 라지 l, 파장을 람다라 하면 델타 x라는 거는 보강과 보강 사이의 거리이거나 또는 상쇄와 상쇄 사이의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보강과 그 다음 보강 있죠. 그 다음 보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사이 거리, 이걸 델타 x라고. 이 거리는 d분의 l 람다. 외우면 되게 편해지죠. 그럼 이제 바로 나오잖아. A와 B 사이의 간격을 잡게 해. 그럼 이 간격 D가 작아지면 뭐가 커지는 거야? 델타 X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 간격이 커진다고. 보강과 그 다음 간격이 커진다고. 그러면 이 안에 보강 간섭하는 수는 줄어들겠죠. 간격이 커지니까 보강 간섭하는 지점은 줄어든다고. 그게 맞는 표현인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공식이고, 원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친구들? 자, 이렇게 해석해야 돼, 원래는. 원래는 이제 지지가 이렇다고. 자, P점만 보면 경로차가, 그지? 이만큼 나는 거잖아. 경로차가 매우 많이 난다고. 그럼 이 사이에는 경로차가, 이 차이가 작은 게 다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양한 파장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이 간격이 많이 좁아지면 스피커가 여기 그러면 이 끝 지점에 경로차가 매우 작죠. 경로차가 매우 작다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파장이 작다는 이야기거든. 그죠? 그럼 여기 해봐야 경로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이야기야. 파장이 몇 개 못 들어가. 그게 맞는 파장들이. 그럼 보강이나 상쇄나 점점 감소하는 게 맞다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아유,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하면 편하긴 한데, 이거 교과서도 안 배우니까, 심화로 배우니까. 그 다음에 6번. 자, A와 B에서 진동수가 170이야. 자, 진동수가 커진다는 거는 당연히, 진동수 작아졌죠. 진동수가 작아진다는 건 파장이 커진다는 이야기야. 그럼 파장이 커지면, 당연히 무늬 간격은 같이 커지겠죠. 똑같잖아. 그래서 간격이 커지는 게 똑같다고. 똑같이 감소하는 게 맞다고. 같은 말이야, 두 개가 지금. 맞죠? 이 파장 이야기는 방금 전 문제에서 이야기해드렸죠. 왜 감소하고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해 드렸으니까 따로 이야기 안 할게. 그래서 맞는 게야.
따라 틀린 거는 바로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24번 그림과 같이 동일한 스피커 S1, S2에서 똑같이 세기 같고 진동수가 170Hz 나와 있네. 뭐 거리 잘 나와 있고 뭐 문제 풀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작업은 파장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속력이라는 거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잖아. 속력은 340이고요. 진동수는 170이라 나와 있으니까 파장은 2가 되겠죠? 따라서 파장은 2m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돼? P와 Q 이 선분 사이에 상쇄 간섭이 몇 번 일어나는지를 찾으라는 이야기야. 경로차를 찾아보자고. 자, 이 스피커와 이 스피커 Q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맥시멈, 자, 이 길이가 3대 4대 5죠. 50m란 말이야. 그러면 Q점의 경로차가 얼마 떠야 돼? 경로차가 10m가 떠야 돼. M점은 0m가 경로차죠. 그럼 이 사이에 상쇄를 몇 번 하겠냐고. 상쇄를 몇 번 하는지 해볼까? 자, 상쇄 간섭의 조건은 2분의 1람다,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2분의 7람다, 2분의 9람다 이렇게 간단 말이지. 자, 파장이 2잖아. 파장을 잡아넣게 되면 여기는 1m 지점에 상쇄를 하고 3m 지점, 그 다음에 5m, 7m, 9m까지. 그러니까 경로차가 13579 중심에서 13579 몇 번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기에 5번 상쇄를 하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겠죠. 5번 상쇄를 하겠죠. 이 사이에. 그래서 Q와 P 사이는 총 몇 번? 10번 상쇄 간섭을 하겠다. 지점의 수만 세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빛의 간섭 625번. 그림은 파장이 람다인 단색광이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을 통과했죠. 0의 이중 슬릿 간섭 실험이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 자, 간격은 D로 나와 있고요. 그치? 이 거리가 L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O가 보강 지점 밝죠? P가 첫 번째 상쇄 간섭 지점이 되는 거지. 왜 어두운 지점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자, 우리가 공식을 쓰면 편하다 그랬지. 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보강과 가운데 보강 지점과 첫 번째 보강 사이 간격, 이 간격을 물어본다고 델타 X로 본다고 이렇게. 자, 델타 X는 스몰 d, 이 이중슬릿 간격 d분의 스피커랑 똑같아. L 람다 이거 알면 매우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이걸 아냐싸움 같아 그냥 문제가. 이중슬릿이 나온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는 이야기야. 유도는 어렵지 않거든. 유도는 다들 찾아보세요. 개념 강의가 아니라서. 옳지 않은 걸 보자고요. 자, OS는 당연히 보강이죠. 가운데니까 보강 맞고. 자, D가 커지면 이 스몰 d죠. 이게 커지면 델타 X는 작아지잖아. 이 간격이 작아진다고. 간격은 커지는 게 아니고 작아져야 돼. 틀렸다. 그 다음에 3번. 자, S1, S2로부터 P까지 경로차. P가 첫 번째 상쇄 지점이니까 당연히 경로차 얼마나 나와야 돼? 2분의 1 람다 나와야 돼. 당연한 거야. 4번. 이중 슬릿을 통과하여 P에서 간섭한 두 단색광의 이상은 서로 반대죠. 왜? 반대니까 상쇄했겠지. 맞는 표현이야. 자, 그러면 단색광의 파장이 반으로 줄어. 이놈이 이 파장이 2분의 1 람다 반으로 줄어. 그럼 경로차도 2분의 1 델타 X 반으로 줄겠죠. 자, 경로차고 델타 X도 반으로 줄겠죠. 그렇다는 거는 원래 여기 보강인데 이제는 여기가 보강이면 여기가 보강이 된다는 이야기야. 반으로 줄었으니까 델타 X가. 그지? 그러니까 P점에 원래 상쇄했거든. 뭐 한다는 이야기야? 보강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맞는 말이야. 이렇게 보셔도 돼요. 원래 파장이 람다일 때는, 그치? 이 점이 2분의 1 람다니까 당연히 반파장의 홀수배잖아. 그래서 상쇄한 거야. 근데 이 파장이 2분의 1 람다로 줄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파장 2분의 1 람다야. 교노차가 2분의 1 람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파장의 정수배가 되니까 당연히 보강이 되는 거. 이렇게 해석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낸 문제 같아. 공식 쓰지 말고 이렇게 해석하라고.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 문제 풀면 되는 거니까. 이걸 외우자. 반복되니까 계속. 틀린 답은 2번이 답이 돼요. 626번 그림카는 두 전파원 S1, S2 보시고요. 같은 진폭과 진동수 같은 위상이래. 그만 보시면 돼요. 물결 파주 왼쪽 칸은 나는 어차피 방금 했던 이중슬립 실험이 되는 거고요. 바로 문제를 풀자고. 기억 가에서 A. 자, A는 지금 무슨 지점이야? 마루와 마루가 간섭됐죠. 중첩되었죠. 당연히 보강이야. 보강이라는 거는 수의 높이가 일정한 게 아니지. 와리가리 위로 갔다 아래로 왔다 갔다 다들 아실 거라 믿고. 자, 가의 A 보강이고 B도 보강이야. 왜? 골과 골이 겹쳤으니까. 나의 C도 보강이죠. 밝잖아. 밝은 무늬는 보강인 거예요.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단색광의 진동수를 2배로 해.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 이거 2배로 해. 그럼 파장은 2분의 1배가 되죠. 맞죠? 그럼 굳이 공식 안 쓰더라도 이거 쉬운 거잖아. 자, 원래 D 지점은 첫 번째 상쇄 지점이지 경로차가 2분의 1 람다가 된다는 거예요. 반파적인 홀수배죠. 그런데 원래 파장이 람다였는데 이놈이 2분의 1 람다 되잖아. 그럼 이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경로차가 이 파장의 정수배가 되는 거예요. 그지? 이 파장의 정수배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보강이 된다, 보강이. 이렇게 바로 해석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바로 틀린 거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B. 간섭의 활용 627번. 자, 파동의 간섭을 활용한 예로 옳은 거 골라보자고요. 자, 광통신의 광섬유는 파동의 간섭이 아니고 전반사를 이용한 거잖아. 그래서 틀렸어. 자, 렌즈의 무반사 코팅. 자, 원래 반사를 해야 되는 거를 상쇄시켜서 반사를 안 하게 막는다는 이야기니까 딱 봐도 느낌 오죠? 상쇄간섭. 충격파 쇠석술. 자, 몸속에 돌 같은 거 깰 때 수술 안 하고 초음파를 쏴서 그게 중첩시켜서 보강시켜서 강력하게 돌을 깬다는 이야기, 쇠석술이잖아. 그래서 일단은 간섭인 건 맞는 것 같다. 그죠? 자, 소음 제거 장치 마찬가지. 노이즈 캔슬이잖아. 일단은 상쇄시켜서 소음을 제거하겠다는 기술이지. 맞는 거고요. 일단 태양 전지의 반사 방지막, 반사 못하게 막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상쇄 간섭시켜서 반사를 막아버리는 거지. 간섭 맞아. 따라서 니은과 디귿, 리을, 미음이 답이 되겠죠. 628번. 다음은 렌즈의 무반사 코팅 간섭이네. 무반사 코팅은 반사는 하는데 상쇄시키겠다는 이야기잖아. 볼까? 렌즈의 얇은 막을 코팅하여 막의 윗면과 아랫면에서 반사하는 빛이 무슨 간섭한다고? 상쇄 간섭한다고. 그래서 반사하는 빛의 세기를 줄이겠죠. 감소해서 투과하는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겠네.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29번. 그림은 소음을 제거하는 헤드폰의 원리고요. 자, 소음을 제거하는 원리를 죄송합니다. 쓰자고. 자, 소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소음과 위상이 반대가 되죠. 위상이 반대인 파동을 발생시켜서 뭐 하는 거야? 상쇄 간섭한다고.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원리가 되겠죠. 이거 답이 되겠네. 아주 간단합니다. 630번. 그림카는 지폐 위조 방지를 막기 위한 홀로그램. 나는 모르포 나비의 날개의 모습이고요. 그렇답니다. 일단은 가의 숫자는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다르다. 그치? 간섭해서 파장이 막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모르포 나비의 날개는 색소가 없는데 색깔이 보인다는 거는 마찬가지야. 날개 쪽에 막이 여러 개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간섭해서 색깔을 만든다는 이야기잖아. 뭐 그런 이야기. 간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원리가 나오진 않으니까.
기역, 간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보강 간섭이라는 빛의 파형이 다르겠죠. 나는 날개 표면에 얇은 층이 있어서 층에서 반사되는 빛이 보강하겠지. 뭐 색깔 나타내겠지. 가와 나 모두 간섭이 맞아.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돼요. 631번. 그림은 얇은 비누막에서 무지개가 보이는 원리가 되네. 옳은 걸 골라볼까? 1번 기역. 비누막이 윗면과 아랫면에서 반사한 단색광이 간섭하겠죠. 간섭해야지 보이는 거니까. 비누막의 두께에 따라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단색광의 진동수가 달라져 색깔이 다르겠죠. 맞는 표현이고. 디귿. 비누막에서 서로 간섭하는 단색광의 위상이 반대면 상쇄 간섭하잖아. 시커멓게 보이는 게 맞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답이 돼요. 답은 5번입니다. 632번. 그림과 같이 단색광이 공기 중에서 매질 1에 45도로 들어오고요. 뭐 그림에 잘 나와 있네. 세타로 빠져나가고, 조건은 공기에 대한 2번 매질의 굴절율이 루트 3이라 나와 있죠. 첫 번째 세타를 구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 그럼 입사각을 찾아보자. 어떻게 찾을 거냐면, 어차피 이게 30도잖아. 이게 수직이니까 이게 몇 도가 되는 거야? 6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입사각이 몇 도란 이야기야? 30도란 이야기지. 그러면 매질 2에서 공기로 빠져나갈 때 입사각이 30도라고. 30도. 이걸 써봐야 되겠죠. 공기에 대한 매질 2의 굴절율. 상대 굴절율씩 써볼게. 공기에 대한 매질 2를 쓰겠습니다. 상대 굴절율은 공기의 절대 굴절율 분의 2번 매질의 절대 굴절율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각도는 반대죠. 사인 2번 각도 분의 사인 공기의 각도가 된다고. 그러면 이 공기의 굴절율이 일단 이 값이 뭐라고? 루트 3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사인 2번 각도라는 거는 2번 매질 각도를 말하는 거니까 이 각도 30도, 이게 사인 30도를 말하는 거고, 공기의 각도는 이 각도 세타를 말하는 거죠.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인 세타는 넘기게 되면 2분의 1이잖아. 이거 2분의 루트 3이 뜨죠. 그러면 사인 세타 얼마란 이야기야? 60도란 이야기지.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야. 60도가 떠야 돼. 됐죠? 두 번째, 공기에 대한 1의 굴절율을 구해보자. 그러면 공기와 1을 비교해봐야 되겠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게 90도, 이게 30도기 때문에 이게 60도잖아. 이것도 30도네. 그러면 1번 매질의 굴절각이 30도라고. 그럼 식을 써볼게. 공기에 대한 1번 매질의 굴절율. 그러면 공기 분의 1번 매질이 값이 돼.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는 거고요. 사인 몇 번 각도? 1번 각도 분의 사인 공기의 각도 이렇게 된다고. 몇 번 해봤죠? 이건 풀면 되겠네. 자, 사인 1번 각도는 30도. 그러니까 이게 사인 30도가 되고요. 공기는 지금 45도로 들어오잖아. 이게 사인 45도로 들어온다고. 됐나요? 그러면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2가 되지. 약분되니까 루트 2가 뜨겠죠. 그래서 루트 2가 맞다고.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산수만 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색광의 파장을 비교하려면 속도를 비교해야 되잖아. 매질 1번의 굴절률이 얼마라고? 루트 2라고. 매질 3은 루트 3이라고. 공기에 대한 굴절률이. 공기는 똑같은 거니까 서로. 그러면 누가 굴절률이 더 큰 거야? 이게 더 큰 거야. 자, 굴절률이 크다는 거는 무슨 매질이야? 느린 매질이고, 이게 빠른 매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찾으라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매질 1과 2를 비교했을 때 이야기하는 거지. 매질 1이 매질 2보다 빠른 매질. 따라서 매질 1이 빠르기 때문에 속력이 빠르다는 거는 뭐더 크다는 거야? 파장도 크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1에서가 2에서보다 긴 게 맞다고.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33번.
자, 그림과 같이 단색광이 1에서 2매질 또는 3을 지나 다시 1로 진행한다고 나와 있고요. 뭐 각도 잘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구하고 싶은 거는 매질 3에 대한 1의 굴절률을 구하는 거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에 대한 1의 굴절률이잖아. 그러면 n 3, 1 이거 구하라고. 3번분의 1번 이거 구하는 게 목적인 거야. 자, 하나씩 가보자고. 자, 처음엔 매질 공기에서 매질 1에서 2로 들어갈 때 입사가 60도고요. 그 다음에 이 각도 60도잖아. 정삼각형인 거니까. 이놈의 굴절각이 몇 도란 이야기야? 30도란 이야기야. 첫 번째 문제를 풀 수 있죠. 해봅시다. 자, 매질 1에 대한 2의 상대 굴절률은 매질 1분의 매질 2의 절대 굴절률 값이 되고요. 각도는 반대죠. 사인 2번 매질 각도분의 사인 1번 매질 각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2번 매질 각도가 30도죠. 그러니까 사인 30도 분의 1번 매질 60도잖아. 사인 60이 되는 거라고. 따라서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이 되죠. 그래서 루트 3으로 정리가 된다. 시간을 만들었고. 자, 두 번째를 보자고요. 이제 두 번째 2에서 3으로 가는 거는 입사가 30도고 굴절각이 몇 도냐면 이게 90도, 30도, 60도죠. 60도. 한번 해보자고. 또 이것도 매질 2에서 3으로 가는 거, 2에 대한 3의 상대 굴절률은 n2분의 n3가 되고, 각도는 반대니까 사인 3번 각도분의 사인 2번 매질의 각도가 되겠죠. 그러면 3번 매질의 각도는 60도거든. 사인 60도 분의 2번 매질 각도 30, 입사가 30도잖아. 사인 30이 되겠네. 2분의 루트 3분의 2분의 1이 되죠. 약분되면 이건 루트 3분의 1이 돼. 아유, 빡시. 자, 우리가 구하는 거 이거죠. 이걸 구하라고. 3분의 1을 구하라고. 3번 절대 굴절률분의 1번 굴절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걸 뒤집어야 된다고. 여기서 n2분의 n1은 뒤집은 거니까 루트 3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분의 이걸 하시면 된다는 거지. 정리하면 n2분의 n3 분의 n2분의 n1을 하게 되면 이게 나온다는 이야기 아니야. 지금 약분 될 거니까 친구들. 그러면 이거분의 이걸 하시면 되잖아. 그래서 결론은 뭐다? 루트 3분의 1분의 루트 3분의 1이 되죠. 그래서 1이 뜬다고. 그래서 답은 1이 되는 거야. 산수하시는 거라고요. 한번 잘 해보세요. 634번. 그림과 같이 진동수가 같은 단색광 A, B가 매질 1에서 부채꼴 모양의 매질 2로 각각 수직으로 들어간 후에 P에서 굴절해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되죠. 거리가 잘 나와 있고. 자,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사인 세타 B분의 사인 세타 A를 구할 건데, 그지? 일단은 자, 우리가 접선을 껐잖아. 이 접선을 끄게 되면 이렇게 안 꺼도 되는데 안 꺼볼게. 이렇게 접선을 끄게 되면 자, A는 이게 입사각이죠. 입사각 모르잖아. 알파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놈이 굴절각이 되죠. A 입장에서는. B는 이놈이 입사각이잖아요. 베타로 둘게. 그지? 이놈이 굴절각이 된다는 얘기잖아. 오, 잠시만요.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뭘 줬냐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죠. 대각선이니까 OD라고 구할 수 있죠. 가면 안쪽 매질이 2번 매질, 바깥쪽 1번이라고 하고 문제를 풀자고. A부터 해석하자.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2에서 1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2에 대한 1의 상대 굴절률은 2번 매질 절대 굴절률분의 1번 매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인 각도는
1번 각도분의 2번 각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A 광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A가 1번 매질의 각도가, 바깥쪽 1번 매질 각도가 세타 A죠. 그래서 사인 세타 A가 되고요. 2번 각도는 입사각이거든, 지금. 알파죠. 사인 알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B를 보자고. B도 똑같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2번에 대한 1번의 상대 굴절료 똑같이 N2분의 N1 이렇게 되고요. 똑같이 사인 1번 각도분의 사인 2번 각도 똑같단 말이야. 그럼 1번 각도가 뭐냐면 사인 세타 B가 되고 2번 각도는 입사각인 거니까 사인 베타가 되겠죠. 이 두 개가 똑같단 말이지. 같은 매질에서 같은 매질로 나갈 거니까. 이 같단 말이야. 결론은 뭐다? 자, 사인 세타 B분의 사인 베타랑 사인 세타 A분의 사인 알파랑 같다.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 사인 세타 B분의 사인 세타 A를 구하는 거니까 넘기면 되죠, 위로. 그래서 사인 세타 B분의 사인 세타 A는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 이거 구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사인 베타라는 거는 이 직각삼각형의 사인 베타잖아. 5D분의 3D. 그래서 5분의 3이 되고 사인 알파는 5D분의 4D가 되니까 5분의 4가 될 거란 말이지. 5가 되죠. 약분되니까 3분의 4가 뜨겠네. 따라서 답은 뭐다? 3분의 4로 구하라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35번. 자, 그림과 같이 단색광 P가 물질 A와 B를 경계면 입사하고 1분은 굴절하고 막 그림에 잘 나와 있어요. 여기 전반산도 나와 있죠. 우리가 많이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해석합시다. 자, 빛을 쐈죠. 45도로. 원래는 이렇게 직진해야 되는데 아래로 꺾였다는 거거든. 느린 쪽으로 꺾인다고. 따라서 A가 느린 매질이고 B가 빠른 매질. 구했고요. 그 다음에 자, 똑같은 각 45도죠. 입사각이 45도로 쐈단 말이야. 그죠? 똑같죠, 각이. 근데 여기서 뭐 했다? 전반사했다. 전반사했다. 자, 마찬가지야. 여기가 또 느리고 여기가 무조건 빠른데 빠른 매질인데 같은 각으로 쐈을 때 여기는 굴절했고요. 여기는 전반사했다. 그러면 C가 겁나 빠르다고. C가 더 빠른 매질이라고. 더 빠른 매질. 이해하시죠? 차이가 더 많이 난다는 이야기야. 속도차가. 속도차가 많이 난다는 거는 굴절률 차가 더 크다는 이야기야. 이거 찾으라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제일 빠른 거는 C의 매질이고 그 다음에 B의 매질이고 그 다음에 A의 매질이 되겠죠. 자, 굴절률은 반대가 되는 거니까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로 정리가 되겠네. 따라서 기억은 틀렸죠. A, B, C가 돼야 돼. 니은 속력은 누가 제일 빨라? C가 제일 빠르단 말이야. 맞는 거야. 그 다음 디귿 A와 C가 실제 전반사 하잖아. 45도로 쌌는데 전반사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임계각은 당연히 45도보다 작겠지. 45도에 전반사 했다는 거는 임계각은 더 작다는 이야기야. 맞는 말이야. 리을 B와 C를 강섬유, 이제 B와 C를 광섬유로 사용한다면 코어는 안쪽에 있는 거잖아. 코어가 느린 매질, 클래딩이 빠른 매질이거든. 누가 더 느리겠어? B가 더 느리겠죠. 그러니까 B를 코어로 사용한 게 맞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니은과 디귿, 리을이 다 맞죠.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36번. 자, 그림과 같이 코어와 클래딩의 굴절률이 N1과 N2라고 나와 있죠. 코어가 N1이 굴절률이고 클래딩이 N2가 굴절률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각이 잘 나와 있네요. 문제를 풀면 되겠네. 공기의 굴절 1로 나와 있고.
자, 우리가 전반사 시키잖아. 지금 전반사 하려면 조건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야 되거든.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야지 전반사 한단 말이야. 그럼 굴절률은 느린 게 크잖아. 이게 크고 이게 작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기호 맞고요. 니은 N1과 N2의 차이가, 그러니까 이거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크다는 거는 더 빠르고 더 느리다는 이야기지. 그럼 임계가 쉽게 전반사할 수 있잖아. 쉽게 전반사한다는 거는 임계각이 작아진다는 소리와 똑같죠. 이것도 많이 풀어봤죠. 앞에서 맞는 표현이야. 디귿. 자, 디귿. 사인 세타가 이거보다 크면 코어와 클래딩 사이에 전반사 일어나는데 이게 어렵네. 이걸 만들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만들어 봐야지 뭐. 자, 이렇게 봅시다. 일단은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쌤이. 다시 그릴 필요가 없나? 가정을 할게. 이 세타 1을 우리가 전반사하는 임계각, 그러니까 굴절률 90대는 임계각이라고 보자고. 이걸 세타 1을 세타 크리티컬, 그러니까 임계각이라고 보자고요. 임계각이라고 보자고. 그러면 첫 번째 할 작업이 뭐냐면 1에서 2로 가는 거니까 매질 1에 대한 2의 상대 굴절률은 1분의 2로 정리가 되고 사인 2번 각도 분의 사인 1번 각도가 되죠. 그럼 사인 2번 각도는 쌤이 이게 임계각으로 가정했으니까 세타 1 이걸 크리티컬 앵글로 일단은 90도죠. 그래서 2번 각도는 사인 90이 되고요. 1번은 사인 세타 C로 정리가 되지. 그러면 사인 90은 1인 거니까 첫 번째 식이 만들어지거든. 사인 세타 C는 N1분의 N2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게 되면 문제가 너무 산수 문제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공기에 대한 매질 1의 상대 굴절률을 구해보자고. 1. 그럼 공기의 절대 굴절률 분의 1번 매질의 굴절률이고, 자, 그 다음에 사인 1번 각도 분의 사인 공기의 각도가 되겠지. 자, 사인 1번 각도는 이 각도가 되는 거거든. 근데 세타 C, 이게 이 각도잖아. 세타 C가 임계각이라면. 그럼 이 각도는 어떻게 표현된다? 90 빼기 세타 C로 표현되는 거야. 따라서 1번 각도가 어떻게 되냐면 사인 90 빼기 세타 C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 공기는 그냥 사인 세타가 되죠.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할 거는 이건 1이거든. 따라서 1번의 절대 굴절률은 사인 90 빼기 세타가 코사인 함수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C로 정리가 되고 이게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야. 문제가 왜 돼? 그러면 결론은 사인 세타라는 값은 N1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세타 C로 정리가 되죠. 자, 우리가 보시면 이게 근호를 만들어야 돼. 루트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수학이 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냐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꾸냐면 N1에다가 루트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 C로 바꿀 수가 있다. 근데 사인 제곱 세타 C가 이거잖아. 지금 사인 세타 C가 임계가 이거잖아. 그래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 N1에 이런 문제를 왜 냈을까? 물리에서 1 빼기 N1 제곱분의 N2의 제곱이 되죠. N1을 잡아넣을 수 있지. 잡아넣게 되면 결론 루트
n1의 제곱에 약분되네 이건 안에서는 그자 빼기 n2 제곱 이 꼴이 나온단 말이지. 그 결론부터 결론 말하게 되면 결론은 이거다. 결론은 사인 세타 빨간 써야 되겠다. 사인 세타는 루트 n1의 제곱 빼기 n2의 제곱이 돼. 그지? 이게 어떤 각일 때? 임계각일 때 세팅한 거야. 그죠? 자,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런 문제 안 나와요, 물리에서. 수학 문제도 아니고. 일단 문제가 있으니까 풀어보는 거지. 그럼 이제 이 사인 세타가 이거보다 크다면 코어와 클래깅 사이에 전반사 일어나나 안 나나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임계각의 조건이거든. 그럼 내가 자 사인 세타가 정확한 임계각에 맞춰 쏜다면 이게 쏴서 임계각이 된다면 이게 딱 똑같다는 거고 이 세타가 더 커. 그럼 무슨 말이냐? 지울게요. 이 각이 더 커진다면 당연히 굴절가 커지겠죠. 그럼 입사각이 작아지잖아. 현재 이 각도에서 임기각이라는 이야기거든 지금. 우리가 문제 푼 거에서는. 근데 이 값이 더 이거보다 더 커진다는 거는 이 각이 커진다는 거는 굴절각도 커지기 때문에 굴절각도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입사각이 작아지지. 그럼 임계각보다 작아지잖아. 전반사 안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야. 이게 맞는 표현이야, 친구들. 이해하시겠나?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이 문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너무 산수가 쓸데없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문제가 있으니까 풀어보는 거지. 답은 기읍과 니은과 디귿 다 맞아요. 답은 5번입니다. 637번 그림은 t0인 순간 파장과 진폭이 같고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두 파동 PQ가 같은 속력으로 서로 반대로 가죠. 자, 중요한 거는 5초일 때 3m 지점에서 변이가 처음으로 10이 되었다. 그러면 이놈과 이놈이 만났다는 이야기지. 3m 지점에서 5초일 때. 그지? 그러면 5초 동안 몇 미터를 갔냐면 P점 기준으로 이 간격 0.5예요. 0.5. 그래서 0.5, 0.5, 0.5, 0.5, 0.5, 2.5를 갔죠. 그래서 5초 동안 2.5m를 간 거네. 속력은 0.5m/s가 속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대칭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인데 파장은 2m거든. 그래서 속력은 0.5고 주기 구해야 되잖아. 파장은 얼마가 돼? 2m가 돼. 따라서 주기는 뭐가 돼야 돼? 4초가 돼야 되네? 2초가 아니고 4초가 돼야 돼. 틀렸네. 일단 속력은 0.5예요. 이거 기억하시고. 그럼 이동시켜 보자는 거예요. 5초일 때 2m 지점 여기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5초일 때. 그러면 자 이동시켜 봅시다. 5초일 때는 Q가 여기 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Q 지점이 여기 와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2m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P는 5초일 때 똑같은 방법으로 잠시만 간격 1초지. 잘못 그린 것 같네요. 다시 그리면 자 Q가 5초일 때 여기 있어요. 3m에 보강하니까 이렇게 그려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P도 마찬가지로 같은 위치로 똑같이 겹쳐야 되니까 같은 모양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2m 지점에서 보강하죠, 보강. 그러니까 보강한다. 보강합니다. 그림 그리면 알 수 있어요, 그냥.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죠? 물론, 2m 지점은 경로차가 4m잖아. 그래서 파장이 2m거든, 람다가. 파장의 정수배가 되어서 경로차가 당연히 보강이 맞다는 걸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지. 자, 그 다음에 디귿 8초일 때, 자, 8초면 몇 칸 가야 돼? 4칸 가야 되거든? 4칸만 보내면 돼. 그럼 이놈이 4칸 가면 4칸 가도 이놈 모양 그대로겠네, 이런 식으로. 맞죠? P가 4칸 가면 이 모양이 그렇게 되겠네. Q는 이놈 4칸 오게 되면 1칸, 2칸, 3칸, 4칸 오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돼? 0이 되겠네, 0이. 맞죠? 0. 그래서 5m는 아니다, 0이다. 틀렸어. 2번만 답이죠. 니은만 답이 됩니다. 그림만 잘 그려보세요, 그냥. 638번. 자, 그림과 같이 전파원 S1, S2에서 진동수가 4Hz. 자, 진폭이 같고 물결파가 반대 위상이죠. 반대 위상. 서로 반파장 차이로 발생시킨 거고요. 속력은 16 나와 있네. 그 다음에 거리는 다 나와 있고, 그림에. 문제를 바로 풀어봅시다. 자, 파장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속력이 나와 있죠.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잖아. 속력이 16이라고 나와 있고요. 진동수가 4Hz니까 파장 얼마지? 파장은 4cm가 되네. 그래서 맞는 표현. 그럼 P점 볼까? P점은 경로 차이가 얼마나면 22 빼기 20이니까 2가 뜨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게 위상이 반대란 이야기야. 그러면 경로 차이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 경로 차이가 0, 람다, 2람다 이게 돼버리면 이게 위상이 반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보강이 아니죠. 상쇄가 되고 2분의 1람다, 그 다음에 2분의 3람다, 2분의 5로 가게 되면 이게 보강이죠. 왜? 위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야. 이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러면 현재 이 P점은 어떤 상황이야? 파장이 4cm인데 경로차가 2라는 거잖아. 여기 해당되는 거지. 4놈이 2가 나오잖아. 그러면 보강 지점인 거야. 그래서 보강이 맞다는 이야기야. 디귿. 자, 두 전파원에서 위상이 같게 만들게 되면 당연히 Q 지점은 중앙점이잖아요. 경로차 0이란 말이야. 당연히 보강하죠. 상쇄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보강해야 된다. 그죠? 현재는 상쇄하겠지. 경로차 0이기 때문에 상쇄하겠지. 위상을 같게 만들게 되면 당연히 보강하겠죠. 틀렸습니다. 따라서 키읔과 니은만 답이 돼요.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639번. 자, 그림과 같이 반원의 지름상에 놓인 스피커 AB가 여기 있네, 스피커가. 진동수가 170Hz. 그 다음에, 조건 잘 나와 있고, 바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그냥. 자, 소리의 속력 나와 있고, 진동수 나와 있으니까 파장 구할 수 있겠다. 자,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 속력이 340이고, 진동수가 170이니까, 람다 파장은 2m로 먼저 구해놓자고. 자, P점의 경로차 구해볼까? 자, A에서 P까지 거리가 9m. 왜냐면 이게 2m니까, 그죠? B에서 P까지 거리는 11m야. 그럼 P의 경로차가 얼마 떠야 돼? 경로차가 2m 떠야 돼. 경로 차이가 2m가 뜬다는 이야기야. 파장 2m잖아. 파장의 정수배거든. 그럼 당연히 보강이겠죠. 그래서 P점은 보강이야. 보강. Q도 보강이고요. 거리 똑같잖아. R도 대칭이니까 보강인 거야. 그래서 P 보강 맞고요. Q도 보강, R도 보강. 소리가 다 똑같아요. 보강해서. 그래서 큰 소리 아니고요. 똑같다.
그 다음에 P에서 R까지를 보게 되면 소리가 크게 들리는 데가 보강 지점을 찾으라는 거지. 개수는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짝수인지 홀수인지 찾아보자. 일단은 여기 세 개는 고정이고요. 만약에 여기 하나 있다면 여기도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죠. 대칭이니까. 그래도 홀수죠. 여기 두 개 있으면 전체 개수 이것도 홀수잖아. 무조건 홀수개인 거예요. 무조건 짝수개가 아니고 무조건 홀수개가 나와야 돼. 이해하시겠죠? 이 세 개가 확실히 보강이기 때문에 이 사이가 한 개가 있어도 홀수개고 이거 두 개 있어도 홀수개야. 세 개 있어도 홀수개잖아. 그거 찾으라 문제야. 그러니까 틀렸다는 이야기가 되지. 따라서 기억만 답이 되겠네. 답은 1번입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